오늘 같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과 같이 또 오늘 내용들을 나누기 위해서 기록을 할 예정인데요.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분통을 해주시고, 첫째 좀 공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 통역 기능에서 한글을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통역하시는 분이 채널 바꾸는 이런 수고를 좀 덜하고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할 때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그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소박하게 지난해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년도에는 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좀 전국 단위에서 좀 가능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난해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보고를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가 올리브트리 캠페인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니달이 20주년 계획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주년 올리브트리 캠페인 20주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한국 멤버들이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고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나눠주시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질문드리고 니달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는 이런 세 섹션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세션별로 니달이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질의응답 토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세 섹션을 이렇게 30분씩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탈 1시간 반을 이렇게 좀 잡았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 준비하면서 용인의 청소년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까지 이렇게 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수차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팔레스타인 이슈와 관련해서 한국 모임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처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학생들이 6시 넘어 학원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끝까지 다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친구들이 좀 리더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질문들을 6명 중에 4명이 하나씩 질문을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이달 본 발표 이전에 청소년들의 질문 4개를 좀 듣고 니달이 좀 응답을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갖고 이제 본 메인 발표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니달 괜찮겠죠? 예. 오케이. Yeah. 그러면 지금 우리 용인 YMCA 다 청소년 회원들이신데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YMCA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회장 변은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한 가정에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몇 그루 정도의 올리브 나무가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분 말씀 질문 다 듣고 니달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분. 네, 지연이 얘기해봐 줄 수 있어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 말고도 다른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용인 청소년 YMCA 연합회 총무인 이찬주입니다. 저는 이달 총장님이 어떻게 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한 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현입니다. 제가 할 질문은요. 그 올리브 나무를 어디에서 수급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옮기시나요? 직접 배달하나요? 아니면 영화처럼 몰래 배달하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마 니달이 아마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니달이 판단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응답하고 발표를 하실 건지 아니면 첫 번째 발표 속에 이 내용을 담아서 같이 하실 건지 판단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니달 우리 선생님 발표 감사하고요. 일단 두 섹션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보고 말씀과 20주년은 묶어서 이렇게 같이 질의응답 토론을 해주시고요. 팔레스타인 현재에 대한 다양한 궁금한 사안이나 또 토론 사안들은 별도의 섹션에서 이렇게 또 좀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와 내용과 관련해서 좀 질문 또는 이렇게 좀 조언 말씀 나눠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먼저 이렇게 듣기로는 문자로 배원주 교수님께서 6시경에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더 이따 말씀하실래요? 인사 겸 또 좀 이렇게 코멘트 겸 말씀 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또 좀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코멘트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헤드셋을 이렇게 좀 마이크를 좀 바꿔보겠다고 한 1분 정도만 좀 시간을 달라 하시니까요. 좀 니달은 1분 정도 좀 쉬시는 걸로 하고 우리 한국 분들 좀 인사 겸 이렇게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인사를 못 나누셨던 분이 우리 한별 간사님 오래간만에 그렇게 선후배들 이렇게 모이는데 참석해 주셨는데 인사 겸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좀 시간 떼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강한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의 YMCA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별 간사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 그런가요? 다른 분들 잘 들리시나요? 예. 네네. 네, 지금 청주 YMCA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윤희 총장님하고 이제 어쨌든 뭐 꾸준하게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이슈라든지 뭐 스터디 관련해서 좀 계속 함께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오늘 좀 이렇게 올리브 트리 캠페인 같이 대화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오케이. 이제 헤드셋을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들리시나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까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배원주 교수님 먼저 인사 겸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이제 더 니달한테 좀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 코멘트를 좀 먼저 듣고 또 이제 다른 분들 코멘트를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원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김용복 선생님, 김용수 선생님, 남보원 선생님, 뭐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저 10대 학생들까지 계신데 이렇게 일일이 그냥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거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글로 인사하면은 그냥 제가 말하면은 니달한테 통역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니달 선생님 그 발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2010년에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다큐먼트 애니버서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갈 적에 그 YMCA가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게 그 Children Imprisonment에 대한 통계랑 그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 M16 들고 있는 군인들한테 그거 안 들키고 빠져 나오고 가져오고 했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이제 그런 그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브 트리 캠페인 Keeping Hope Alive 하는 이 캠페인이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의 평화만이 아니라 이 이제 지구 위기에 이 대안인 그 파밍까지 포괄하는 그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저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한국 상황에는 오늘 10대 학생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그야말로 Keeping Hope Alive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 올리브 트리 파밍을 할 적에 거기에 그 10대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이 부모님과 함께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지 올리브 트리 파밍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 중에 조금 그 보충 코멘트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까지 듣고 우리 니달 좀 이렇게 그 응답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또 다음에 이렇게 그 또 계속 그 중간중간에 그 참여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요.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요. 또 혹시 다른 분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 지금 니달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한두 분 좀 더 해서 한 두세 분 이렇게 묶어서 니달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 The economics of olive tree. 올리브 나무의 경제학입니다. 무슨 종류의 그 제품이 생산되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그 정보가 있으면. Again, the first point. 그런 그 올리브 트리 생산 과정에서 그 노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올리브 트리에서 생기는 상품들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한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한 분 더 그 코멘트 듣고 니달이 의견을 그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예, 이현삼 목사님. 아까 이제 그래프에 보면 꽤 오랫동안 이제 비슷한 만그로 좀 더 되는 결과였다가 이제 올해 2배로 갑자기 늘은 것 같아요. 결과가. 내가 정확하게 이해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계속 만그루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만 그루 확 넘어서 그 수출이 됐는데 결과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이윤희 총장 때문인지.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니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I will start by the last question. Of course. 네, 마지막 질문부터 시작하자면요. 물론 한국 분들의 참여 덕분에 이렇게 훌쩍 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만에 425그루의 나무를 심었거든요. 42만 5천인가. 그러니까 식수를 하는 분들이 와서 이 식수 활동에 참여하고 또 수학 활동에 참여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지면서 이 이동 비용을 아끼게 됐고 그 비용을 저희가 더 많은 나무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파트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 한 파트너가 네덜란드의 파트너인데요. 올리브 나무를 심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정말 많은 일을 작년에 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에서 많이 모집을 하셨고요. 그래서 15,000그루가 넘는 올리브 나무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캐나다, 미국, 덴마크에서도 후원자가 크게 늘었고요.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국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동반자분들이 계시고 사람들이 사실 주저하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 그 자유와 정의로운 평화 투쟁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가 2배로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이 캠페인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지금까지 한 2만 그루 정도를 확보를 해서요. 5,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목표한 4만 그루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복 박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리브나무를 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땅에 구멍만 파서 나무를 심고 좀 물을 주고 가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좀 나이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전지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농부들이 해도 되고요. 이런 전지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올리브 나무의 제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올리브유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 팔레스타인산 올리브유를 한국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리브유요. 엑스트라 버진이 굉장히 높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산화가 되지 않은 산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고품질의 올리브유가 있고 그 외에 그냥 퓨어 올리브 오일도 있습니다. 네, 사실 관광 업계에도 크게 성장했는데요. 매년 물론 이제 코로나 전 상황인데요. 보통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올리브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생산이 된 올리브 제품들을 가공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특히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도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기도 하고요. 물론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드는 기념품은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신학도 어느 정도 배우고 공부해야지 올리브 나무로 이런 아이템들을 잘 만들 수 있죠. 관광객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용복 박사님의 질문에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배 교수님, 그때 카이로스 때 오셨다니 굉장히 기쁘네요. 저도 그때 있었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문서 작성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이런 청년들, 아이들도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 지역에서는 저희가 위험 지역에서 식수를 할 때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팔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그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준다던가 휴식 시간에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뭐 여기저기서 물품을 수거를 한다던가 이런 데 참여를 하고 물론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4명의 국제 청년 대표들을 받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오고요.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매년 와서 올리브 나무를 후원하고 함께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보통 이 대표들은 16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와서 도움을 주고요. 그런데 물론 아이들은 위험한 지역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고요. 보통 뭐 마실 음료나 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서 뭐 축하하고 뭐 그런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파티처럼 즐겁게 축하하며 하는 행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보통 뭐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날씨가 좋은 10월에 다 함께 모여 뭐 음식도 나누고 춤도 추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요. 수학기는 저희 캠페인에서 그 올리브를 따서 압착을 해서 뭐 올리브유를 생산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를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다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답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들, 최수환 선생님 손 드셨고요. 또 다른 분, 김은정 간사님. 그러면은 우리 최수환 선생님 먼저 질문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은정 선생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WCA 최수환입니다. 이달 선생님 오랜만에 화면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올리브 나무들을 계속 심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이나 혹은 군인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또 소멸되고 뭐 부질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런 그 분량들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뭐 국제법이나 법적으로 어떤 그 보호를 받거나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은정 선생님 또 질문 받고 그다음에 우리 니달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은정 선생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용인 YMCA 김은정입니다. 저는 아까 청소년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이게 좀 통역 문제인지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들이 니달 총장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온 올리브 나무를 아까 2,600가구에 배달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분배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가 팔레스타인 그 농부들에게 경제적인 이유 말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짧게 답변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페이퍼에도 그런 부분들이 간략하게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온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니달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Yeah. Thank you, Susanna. I'm very 네, pleased. 수산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보통 정착민들과 군인들이 그 올리브 나무를 못 심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으면 이스라엘 정부가 그 토지 몰수를 정당화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 올리브 나무 심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방해를 많이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히 정착촌하고 가까운 곳이다. 혹은 군사시설하고 가까운 곳이다. 아니면 분리장벽이나 아까 말씀드린 완충지대에서 가깝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착민들이 와서 나무를 뽑기도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런 나무들이 한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예상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보통 정착민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신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문제를 제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토지에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중단됩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법적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정착민들이 합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뭔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보상 어떤 대책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밖으로는 보여주는데요. 보통은 안타깝게도 어떤 사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나무들을 뽑고 있다는 것을 저희 파트너들에게 저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그루가 뽑혔다라고 하면은 이걸 저희가 이 나무를 후원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국가의 외무부라던가 이런 각국의 당국을 통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한 나무인데 왜 뽑았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와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민들이 이렇게 나무를 뽑거나 할 경우에는 이 나무를 후원한,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든 나무들은 후원자가 있고 어떤 나무를 누가 후원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 나무의 후원자의 이름과 또 정확히 어디에 이 나무를 심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달, 윤희, 수잔나 님이 후원했다라고 할 경우에 이거는 내가 후원한 나무다라는 걸 후원자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공유하고 또 로비 활동이나 시위 활동에 활용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죄송합니다. 이제 농부 선정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소유한 농지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그 지역에 있다던가 예를 들면 아무 데나 심는 건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C구역에 심으려고 합니다. C구역의 토지가 몰수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C구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그 농지를 경작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이스라엘에서 몰수를 하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공격이 두려워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경작을 꺼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물이 제대로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농지에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방해하는 정책들 때문에 농부들이 농지에서 뭔가를 심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농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경작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올리브 나무를 심었을 때 그걸 가꿀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들을 선정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가꾸고 나무를 키우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 캠페인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가족들. 이게 그냥 나무를 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이잖아요. 연대를 형성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이 억압에 저항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이런 걸 이해하는 농부들, 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리브 나무 캠페인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사실 참여하는 농부들의 임파워먼트, 회복력을 키워준다는 것, 어떤 희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걱정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대하고 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으로 직접 와서 같이 올리브 나무를 심고 올리브를 따고 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손을 잡고 동행하고 우리의 자유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바로 맺는 게 아니고 한 4년, 5년 이렇게 걸립니다. 하지만 이 연대, 회복력을 키운다는 것이 농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멀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본권, 자유, 평등을 위해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도 물론 무시할 수 없죠. 생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들이 연대감을 느끼는 것, 이게 농부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질답을 통해서 I mean, we began this campaign. 네, 그리고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 하반기였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분리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한 후에 이제 이 분리장벽을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40만 그루가 넘는 올리브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요. 당연히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 97년도부터 보면은 100만 그루가 넘는 올리브 나무가 뽑힌 것 같았어요. 그 이스라엘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뭐 심지어 100년이 넘는 그런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들을, 생명을 뽑은 것이죠.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인식을 했고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했죠. 그리고 국제 YMCA와 YWCA가 당시에 저희와 함께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이렇게 뽑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으니까 대신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하자. 네, 더 이상 나무를 심을 공간이 없을 때까지 심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리브 나무를 뽑고 파괴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는 GDP, 팔레스타인 GDP의 한 15%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농지의 한 50%가 올리브 나무예요. 저희의 농업 부문이 올리브 나무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올리브 나무 파괴에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 저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을 받기 시작했고요. YMCA와 YWCA, 전 세계의 YMCA와 YWCA가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헤드셋 하나 바꾸니까 이게 아마 아까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 정리하셨던 내용을 주셨는데 아마 명료하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섹션 관련해서는 한두 분 조금 질문이 있으면 더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질문 준비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같이 니달에게 질문이 있는데 아까 발표 내용 중에 네덜란드에서 올리브나무 심기를 위한 전문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했고 1만 5천 그루를 지난해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후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1만 5천 그루를 조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덜란드가 특별히 이렇게 좀 단체를 만들고 올리브나무 심기를 위한 단체를 만들고 이 캠페인이 이렇게 활성화됐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네덜란드에서 이런 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한국에서 지원됐던 올리브 나무가 5개 또는 6개 마을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물론 그 상황이나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대략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질문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과 한국이 같이 공동 MOU가 됐든 협력하는 그 마을이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한국 팔레스타인 올리브 평화의 숲 같은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드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올리브유라든가 올리브 나무를 통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또 공정무역을 통해서 또 수입을 하고 또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이 팔레스타인을 가면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방문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관심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니달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2가지였고요. 다른 분 한 분 질문이 있으면 묶어서 니달의 답변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바로 그러면 니달한테 답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yes, yes. I mean,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덜란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저희와 함께 이제 시작한 단체입니다. 이 캠페인이 시작할 때 이 단체가 YMCA 네덜란드와 YWCA 네덜란드 그리고 그 외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다른 단체들, 그러니까 총 5개의 단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OTC 네덜란드라는 단체를 설립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03년인가 4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상황이 바뀌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특정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것이죠. 올리브 나무를 심다 라고 해서 뭐 교회와 모스크와 이런 데와 협력을 하고 벨기에와도 협력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직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캠페인만을 위한 단체인 거죠.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해보면요. 영국의 YKO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반면에 네덜란드는 이렇게 큰 직원을 둔 단체를 아예 설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관련 뭐 홍보 자료도 만들고 모임도 개최하고요. 애드보커시 활동들도 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나무를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나무들을 후원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나무를 저희가 심은 마을의 수가 6개뿐만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디스트릭트, 구역인데 마을로 치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맺는다면 어떤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한국이 후원한 뭐 올리브나무 숲을 조성을 하고 서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한국인들도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고 와서 나무를 심고 그럼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올리브나무 숲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면 분명히 그 마을 촌장들이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제안을 해주셨고요. 네, 그저 올리브 나무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더 문화 교류를 한다던가 더 긴밀한 연대와 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팔레스타인이 또 한국의 통일 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름다운 제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가 가능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마을과 예를 들자면 한국 팀들과 마을이 이렇게 조인을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마을에 올리브 숲을 조성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최소한 몇 그룹 정도는 모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 가이드를 주신다면 그게 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려면 몇 그룹 정도는 모아야 된다. 이런 좀 가이드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나무의 수보다도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크기나 뭐 점령된 그 토지의 그 면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 200개에서 1000그룹? 사실 어떤 마을이냐, 마을이 얼마나 크냐, 농지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그 1000평방킬로미터를 도놈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 이 한 도놈에는 몇 그루 이상 심지 않는다. 뭐 나무 사이 간격이 6m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까이 심으면 또 나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그루로 시작해서 뭐 1000그루, 수천 그루로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뭐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뭐 마을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수에 저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처음에 20그루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키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MOU에 대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무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국 박사님 그 손을 드셨는데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올루추리 그 마을하고 저 한국의 그 캠페인 올루추리 캠페인 조직하고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의 올리브트리 파머들이 만든 생산협동조합이 있다면 그거하고 한국에 있는 공정무역 컴퍼니 그러니까 회사하고 서로 상호 공정무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동안 봐왔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영국의 그 뉴카슬의 페어트레이드 소사이티라고 하는 것이 태국의 마을 그 핸드크래프트 만드는 것하고 공정무역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하는데 영국에도 그 회사가 그 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태국에 있는 마을의 협동조합도 운영이 잘 되는 이런 경제적 관계, 현실적인 경제적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I think this can be implemented. I mean,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내에 공정무역 관련 그 올리브 나무, 뭐 올리브유, 올리브 그 나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품 관련 공정무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 공방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올리브유 관련해서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베들레헴 대학교의 공정무역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과 뭐 국제 공정무역 단체, 뭐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가 협력을 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한국
이런 공정 무역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의 생산자들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저는 올해도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한국에서 계획하면서, 지난해가 저희가 427그루를 했습니다. 427그루를 했고, 그런데 올해년도 최소 목표는 500그루에서 1000그루 정도 사이즈를 좀 잡고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1000그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팔레스타인 특정 지역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해서 1000그루로 해서 이렇게 숲을 만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구체적인 좀 설명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니달이 있다면 500그루에서 1000그루 정도 사이즈에 맞는 마을을 하나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고 그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년도 한국 내에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계획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섹션은 팔레스타인의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우리 참여자들의 관심 또는 궁금한 사안들을 질문을 주시면 니달이 좀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중에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니달이 좀 이야기를 좀 주시고, 니달 이야기가 끝나면 참여자들. So I go first with my presentation. 그러면 제가 먼저 발표를 할까요? 예. 저희가 있구나. 예. 그렇게 해주시죠.